일단 최종 투표율은 63.89%를 기록을 해서 이제 이 대표가 공약의 기준으로 걸었던 70%는 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끊는다. 이게 이제 요즘 건강을 우려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과제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도전하시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들 흥미롭게 봤습니다. 뭐 30대 당대표로도 신선하다 뭐 이런 평가가 더 많구나. 네. 아 진짜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얄궂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얄궂다. 제가 과거에 이제 SBS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 6개월 정도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했었어요. 이렇게 앉으셨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여자민초단. 그 이제 방송 끝나고 이준석 대표가 차에다가 저를 태워가지고 네. 좀 바래다 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럼 둘 차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때 이미 저탄수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맨날 고기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고기 먹으러 가냐고 물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끊는다 할지라도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게 어려운 건 일단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김태현의 정치쇼.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거기 어디야?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거기 어디야? 미안해 너희 집 앞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2부 여의도 정마리아 시간 두 분 모셨어요. 제 오른쪽에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왼쪽에는 김수미 시사평론가 피처링 윤석열 홍준표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다음 주부터 못 나와요. 그렇잖아요. 둘 중에 윤석열 홍준표 중에서 둘 중에 한 사람 떨어지니까 다음 주부터 할 일이 없어 이제 우리는. 예,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 게 돌아가신 분들도 가끔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출연할 수 있슈. 두 번째 건 누굽니까? JP를 모르다니. 그렇구나. 한 시대를 풍미했고 지금 국민의힘에는 홍 JP가 있슈. 그러네요. 홍 JP도 JP네. 어쨌든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중에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에요. 예. 오늘 결정되니까. 자, 우리 국민의힘 대선 주자 선출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전에 에피타이저로 두 개만 잠깐 짚어볼게요. 앞서 뉴스 언더블락에서 얘기했던 거. 하나는 김웅 의원이 고발사주 가지고 이제 공수처 출두했는데 오면서 뭐 기억나지 않는다. 뭐냐 그죠. 그 저희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검찰은 아닌 것 같다. 녹취록이 뭐 좀 조작된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좀 평가 좀 해주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당시에 묘한 여운을 남기는 어록을 남긴 적이 있었죠. 뭐야? 제가 오세훈 시장 성대모사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윤석열 총장하고 좀 비슷한 계열이에요. 예,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그래서 윤 총장 성대모사를 해버리니까 오세훈 시장 성대모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목소리로 하자면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묘한 말이 있었는데 김웅 의원이 기억 앞에 겸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 고발 사주 의혹은 실체가 없다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난 거 뭐 김웅 의원이 기억이 나고 안 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드러난 거는 받아가지고 전달한 거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어제 밤에 이제 뉴스버스 최초로 이걸 보도했었던 뉴스버스에서 김웅 의원하고 통화를 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예 여기 보면 검찰 측이 보낸 것을 전달만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예. 이미 그때는 그렇습니다. 최초 통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받기 직전에 네. 통화한 사람 그 원희룡 지사가 누구 있지 측근이지 네, 이재명 네. 후보 측근이지 그러는데 정진상 지금 선대위 부실장으로 밝혀진 거죠?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밝혀지기 전에 이재명 후보나 정진상 부실장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어떻게 된 일이라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국감 때 갑자기 튀는 발언이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튀는 발언이었는데 자살. 유동규 씨가 뭐 그런 약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왜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실수로 툭 튀어나온 말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그때 이미 나온 얘기는 측근인 누군가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거 아닐까라는 거고 그게 사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정진상 부실장 또 해명을 하긴 했잖아요. 그때 뭐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자기가 아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 전화를 걸어봤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왜 얘기를 안 해줬는지. 예, 그리고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정진상 부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잘. 모습도 잘 드러내지 않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비선 실세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상 부실장도 이제는 본인도 대중적 인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공개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와 또 정치권의 말문을 요 두 가지 주제는 다음 주 화요일 변론 조착 시간에 최한길 기자하고 저
김준우 변호사 나올 때 또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역시 뭐 메인 이벤트는 오늘 2시 40분 국민의힘 경선이에요. 손 기자. 네. 기사 써놨어요? 누구 기사로 써놨어요? 저는 준비해둔 게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지면 만드는 팀들에서는 네. 주변 기자들이 뭐 이제 둘 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써놓긴 합니다만 네. 지금 조금 그냥 주변 기자들이 얼만큼 준비를 해놨냐만 비교하면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종 후보로 써놓은 그런 비율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때는 뭐 마지막에 뚜껑 여니까 3차에서 막 이렇게 됐지. 그냥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다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네. 그날은 이제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네. 결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이상민 선관위원장도 네. 결과를 읽으면서 내가 잘못 읽고 있나라고 이제 정도로 놀랐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오늘은 뭐 그 정도까지의 이변은 없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 3차 선거인단에 해당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신규 당원일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면 기사 다시 써야 돼요? 아니죠. 그래도 승부를 뒤집진 못했었잖아요. 근데 네. 저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경선이 묘하게 평행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 3차 선거인단 때 보면 파리쿡 같은 좀 민주당 성향인데 이재명 비토 성향이 네. 많은 분들 커뮤니티. 이쪽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모집했어요. 3차 선거인단을. 저는 거꾸로 국민의힘의 신규 당원들은 FM 코리아 이런 쪽에서 많이 모집해서 갔을 거고 이번에 투표를 열심히 했을 거다. 커뮤니티. 예, 커뮤니티가 많은 영향을. 그래서 저는 승패를 떠나서 네. 홍준표 후보가 이쪽을 통해서 좀 따라잡는 거. 마치 이낙연 후보처럼. 비슷하네. 조금 근데 다른 어떤 시선이 또 있냐면 네. 네네. 이게 당원이라는 게 사실 조직이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선거인단의 규모는 각 당협이나 지역위원장 또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렇게 당원 모집을 사실 그 비율을 일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비율로는 조금 따라잡기가 어려운데 지금 윤캠프가 보면은 전국 이제 256개의 이제 현역이거나 아니면 이제 현역이 아닌 당협위원장들이 있는 곳을 거의 170개 정도로 확보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윤캠이 이런 모든 조직이 나에게 쏠리고 있다. 이게 이제 막판 지지 결집을 호소하는 하나 중에 이유였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 비율이 좀 대부분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당내 분석도 있습니다. 두 분한테 누가 될 것 같은지 물어봐도 돼요? 이낙연과 홍준표는 평행 이론입니다. 요걸로 본인의 의견을 대신하시는구나. 네. 우리 손지은 기자는 어느 기사를 많이 준비했다. 요걸로 본인의 의견을 대신하는 걸로.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의견은 없는데 그냥 객관적 준비를 그렇게 하는 해놨다. 거는 기자에 대한 폄훼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들 준비한 비율이 조금 더 높더라.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사는 쓰지 않았으나 주변에서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저 두 분한테요. 우리 저희가 그걸 여쭤봤어요. 사전에 국힘 경선 과정 중에서 짚어봐야 할 말말말 이걸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먼저 손지은 기자가 들어온 정말이야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그 정치 하신 분들한테 국민들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아니 우리 말씀은 그게 후보님들이 아니죠. 잘하셨으면은 제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윤 후보님 398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결국 요거네요. 윤석열 후보의 최고 약점 398. 그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의 최고 약점은 상대적으로 꿔준표. 그리고 이제 이거 때문에 뽑아오신 건가요? 제가 주목한 거는 이 4개월 준비를 하고 도대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윤 후보의 답변이 여기에 계신 이제 그 당시가 이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랑 이 토론회를 하던 그 날 나온 발언이에요. 10월 15일 토론회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뭐 보면은 다들 정치 구력이 대단하잖아요. 이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 항변이 저는 약간 이번 대통령 선거를 규정하는 어떤 그런 상징이었다고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했으면 내가 여기 왔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여의도가 아니죠. 그러네. 둘 다 이 비여의도적인 속성을 가진 후보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선에서 맡게 되는 겁니다. 영선 저 국민의힘 당대표 영선 당대표라고 그러는데 네. 진짜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면 네. 영선 대통령 나오면서 네, 여야 모두 마찬가지죠. 예. 야, 그렇구나. 그 상징적인 얘기다. 알겠습니다. 김승현 평론가가 골라온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알아요? 입장을 얘기하는 것 뿐이요. 천공, 뭐 임금왕, 소시오패스 요거를 주목하신 거구나. 네. 예. 이 구도에 대한 얘기인데 구도. 윤석열 후보가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없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본인은 사실은 완전 이입했어요. 당에 예. 일체가 됐습니다. 신입 당원이지만. 근데 보는 사람들은 금방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구도가 혼재돼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구도와 남이 생각하는 구도가 다른 것이고 여기서 좀 뭔가 굉장히 폭발적인 긴장감이 조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제 홍준표 후보가 버르장머리를 뭐 고쳐놓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에 윤석열 대 홍준표 맞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SNS에 글을 올려서 쉽게 얘기해서 좀 봐줬어요.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이 좀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유승민 후보는 천공스승. 예.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토론할 때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묘한 구도가 생겨난 거죠. 유승민 후보가 보통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정책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로 이제 마치 취재 기자처럼 혹은 검사처럼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이걸 계기로 두 사람 간에 뭐 막후 실랑이도 벌어졌고 그렇죠. 계속해서 신경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는 인간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했죠? 그만해라. 아, 툭 쳤다는. 네, 그만해라 하면서 네, 이제 네. 쳤잖아요. 저는 네. 그게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사적으로는 좀 친밀하다라는 방증인 것 같아요. 그때 인간적으로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런 장면도 안 나온다 뭐 이런 취지인 그죠.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그때 웃었고, 예.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 홍준표 후보는 야 이마 이거 뭐 아유 뭐야 이런 거고 네. 윤석열 후보는 아 저 홍 선배님은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검사동일체인가?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제 두 사람은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앞으로 관건이 된다고 보는 건 윤석열, 유승민은 강을 건넜어요. 이게 화해가 될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 이제 소시오패스 발언 골라왔는데 원희룡 후보는 당내에서 어떤 주적을 딱 짚는 게 아니고 적을 바깥으로 잡았습니다. 이재명. 예, 그래서 일타 강사, 대장동 일타 강사가 돼서 뭐 특수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좀 선을 넘어가는. 네, 사실은 그 병명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유의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장래성은 원희룡 후보가 확실히 커요.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가장 높게 나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희룡에게 가장 중요한 구도는 원희룡 대 원희룡이다. 이것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기자. 네. 앞서 송 기자가 뽑아온 말 중에서 뒷부분에 나온 요 398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그렇게 저는 그런 궁금증 들었거든요. 결국 윤석열 후보가 되면 398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본 후보가 되면 꺼준표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때요? 398하고 꺼준표 각자. 그리고 뽑을 수 있을까? 지금 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가 20대 30대 지지율 또 이제 여성층의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측이 다 극복해야 될 이런 그런 숙제로 꼽히고요. 20, 30대. 네, 그리고 398. 이제 사실 이 꺼준표라는 거는 역선택 그리고 네. 이제 일부러 다른 당이 들어와서 뭐 투표를 해서 후보를 바꾸려고 한다. 요거는 사실 조금 증명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논리적으로. 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는. 고준표 나는 채무 제로예요. 내가 경남 도지사 할 때 채무 제로였습니다. 캠프 멤버가 한신 것 네. 같기도 하다. 어떻게 이런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네. 최고제로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힘에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해볼 건데 다음 주제는 요거 이준석 대표 목소리거든요. 정말이야? 한번 좀 들어보고 올게요.
최종 투표율은 65% 정도로 예상됩니다. 예, 탄수화물을 안 끊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당의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단합하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고 흩어지면 우리는 각계격파 당할 것입니다. 투표율 70% 넘으면 탄수화물 끊겠다. 요건데 한국 사람한테 탄수화물 끊는다는 거는 고난의 행군이잖아요. 맞습니다. 현장 기자들은 이런 거를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해요? 재밌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당대표인데 뭐 평론가 할 때처럼 그래? 뭐 요거예요? 일단 최종 투표율은 63.89%를 기록을 해서 이제 이 대표가 공약의 기준으로 걸었던 70%는 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끊는다. 이게 이제 요즘 건강을 우려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과제,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도전하시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들 흥미롭게 봤습니다. 뭐 30도 당대표라도 신선하다 뭐 이런 평가가 더 많구나. 네. 아 진짜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얄궂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얄궂다. 제가 과거에 이제 SBS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 6개월 정도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했었어요. 이렇게 앉으셨잖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최저민초단. 그 이제 방송 끝나고 이준석 대표가 차에다가 저를 태워가지고 좀 바래다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럼 둘 차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때 이미 저탄수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맨날 고기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고기 먹으러 가냐고 물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끊는다 할지라도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게 어려운 건 일단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TMI 아니에요? 투표율 70% 이거 70% 안 될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근데 왜 80%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80% 너무 높아요. 70%가 현실적으로 비슷비슷할 거를 딱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이준석 특유의 계산으로. 이준석은 아마 지금 이준석 대표는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70%가 아니라 3분의 2라고 할 걸. 예, 그러면 더 붙어가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제 거기에 이르지 않고 저탄수 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투표율에 근접한 것을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 계산해서 그걸 70%다.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 TMI는 이준석 대표 저희가 한번 섭외할 거거든요. 출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TMI를 해줘야 이준석 대표도 뒤가 근질근질해서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본선 후보가 본후보 확정이 되면 이준석 대표의 역할론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요? 대부분의 뭐 예상은 이전 당대표하고는 다를 거다라는 예상은 지배적인 건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달라야 한다. 지난 전당대회 때 가장 이제 많은 뭐 당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했던 얘기들이 이제 당대표를 새로 뽑으면 대선 때까지 매일매일 TV에 나오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의 물론 후보가 더 중심이긴 하지만 당회를 매일 주재하고 그 공식 목소리가 매일매일 국민들한테 전해지는 메인 스피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집단, 이 권력이 대선에서 이겨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대표. 지금 굉장히 또 재밌는 말들, 심한 말들을 서로 주고 받았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거죠. 지난 4.7 보궐선거처럼 당에 오세훈 후보가 있는데 당 밖에 안철수 후보를 그 지지하려는 당내 세력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이번 주에 했던 얘기들 중에서 최근에 그 뭐 오피스 누나인가 뭐 얘기 있잖아요. 그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단 저희가 이제 그날 3일에 부천 테크노밸리에서 웹툰 제작업체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그날이 또 만화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 체험도 해보고 뭐 이제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한테 풀기자가 2명이 있었고 온 거는 이제 이 작품 이름이 오피스 누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이재명 후보가 화끈하다. 제목 화끈한데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끈한데요, 아니에요? 화끈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화끈한데요? 이걸 잘못 들은 거죠. 경상도 억양도 있고 해서 제목이 화끈한데요? 근데 화끈한데요? 이렇게 들린 게 아닐까. 그런데 화끈한 대로 화끈. 이게 이제 이재명 성대모사 제 연습 8주로 하고 있잖아요. 가장 비슷해요. 그죠? 챕터 3입니다. 제목이 화끈한데요? 이 제일 비슷하다. 챕터 3 빠밤. 그래서 이제 화끈한 데와 화끈하다가 사실 이제 얼핏 들으면은 구별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에 있던 관계자가 바로 대답이 뭐였냐면 성인물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이제 커졌구나 그래도 일이. 예, 그러면 이게 화끈하다는 의미에 좀 더 가깝지 않냐 네.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네. 이재명 후보가 확 끈다라는 거라고 이제 정확하게 다시 이제 그 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만화 자체가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DC 인사이드 웹툰 갤러에서 성명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좀 폄하하지 이게 말라. 일이 더 꼬이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미처 말은 못했지만 다른 뜻이었다라고 해명을 하는 게 더 나은데 네. 그런 뜻이 맞고 네. 나는 그걸 즐긴 게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한 거다. 근데 그 현장에서 관계자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라도? 네. 보통은 정치인이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못 본 척하거나. 그러면 애초에 대중이라든지 다른 당에서 의심했던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거를 여기 보면 해명에 네네. 선정성 문제를 제기한 거다, 문제 제기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야 선정성 그런 거 상관없어. 뭐 난 네. 그런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선정성 문제를 제기한 거다라는 거는 이 일이 있고 어제 논란이 되니 추가 설명이 나온 거라서 또 알겠습니다. 아이, 뭐 여야 대선 후보가 되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구설이 되고 그게 뭐 유력 정치인 대선 후보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재명 후보의 말과 또 누구의 말을 우리가 준비를 할지 윤석열인지 홍준표인지 오늘 2시가 넘어서 결정된다니까요. 오늘 여의도 말말 역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